이번에 선택한 간판은 파리 바게트입니다. 아, 이름만 생각해도 벌써 고소하고 구수하고 달달한 냄새가 나네요. 자, 파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수도 이름입니다. 또 바게트라는 빵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 한 번쯤은 보셨죠? 이런 간판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서울 백설기 떡집, 서울 인절미 떡집 뭐 이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프랑스 빵의 종류가 엄청 많을 텐데 왜 하필 이 빵 이름을 간판에 넣었을까요? 양쌤, 아이 빵은 한국말이겠지. 아이고 당연하지. 외국어와 외래어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말이 한국에 들어와서 다른 대체할 단어가 없으면 그대로 쓰게 됩니다. 이것을 외국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편에서 배운 적이 있는 이어폰, 헤드폰, 슈퍼마켓 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외국어가 한국에 들어와 나름 원어와 비슷한 발음을 한글로 정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어에서 온 구두, 남비, 고구마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가 모두 한국말인 줄 아셨죠? 네, 빵이라는 단어도 포르투갈어인 팡에서 일본어로 들어가서 다시 팡이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비슷한 발음인 빵으로 자리 잡은 경우입니다. 그럼 일단 빵이 한국어가 아니라 외래어라는 것은 정리가 되셨죠? 양쌤, 한국 빵은 왜 그렇게 달아? 하기야 요새는 떡도 그렇게 달게 하긴 하던데 아이고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 파리 바게트가 생기기 전 한국 제빵 회사는 유럽의 이스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파리 바게트는 한국 토종 효모로 빵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고. 제가 빵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자료에 의하면 천연 효모 식사용 빵을 만드는데 좋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단팥빵, 고로케, 하얀 식빵 등의 디저트 빵은 이스트로 만들어야 더 맛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식사용 빵과 디저트용 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과거 한국의 많은 문화가 일본을 통해 들어온 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빵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 사람들 역시 빵을 디저트로 먹기 위해서 좀 달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대부분의 빵도 달게 되었다네요. 양쌤, 예전에 프랑스에서는 아이고 아무나 빵집에서 빵을 구울 수 없었다고? 아이고 그러면 누가 빵을 구워? 예전에 프랑스에서는요, 빵을 굽는 일을 아주 신성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카톨릭 신자만 빵을 굽도록 허락된 거죠. 예전에는 빵을 굽는 가마가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어서 공동가마에서 굽거나 또는 빵가게를 하는 사람이 자기의 가마를 가지고 구웠다고 해요. 아니 양쌤, 바게트가 무슨 정치하고 관련이 있어? 아이 뭐 그냥 음식이잖아. 프랑스 혁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3.1 독립만세 운동만큼 아주 유명한 겁니다. 자, 프랑스 혁명 전까지만 해도 빵은 신분을 나타냈대요. 다시 말해서 신분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빵의 종류가 달랐다는 말이죠. 말이 되냐고요? 그것도 프랑스에서요? 네. 지금으로부터 약 230년 전 프랑스가 그랬네요. 네. 한국 근대사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본 어느 한국 영화에서는요. 수완이 좋은 종이 정당하게 장사를 해서 이익이 생기고 좀 여유가 있다고 쌀밥을 몰래 해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자, 다시 프랑스로 가볼게요. 프랑스 귀족은 이렇게 백성을 생각했대요. 귀족은 고상하고 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약한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흰빵을 먹어야 하고 평민은 돼지보다 조금 더 진화했지만 귀족보다는 덜 진화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친 호밀이나 보리로 빵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만약 평민이 좀 돈이 있어서 제가 본 영화의 종처럼 흰빵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신의 뜻을 어긴 거예요. 사회적 윤리와 기강을 어긴 자가 돼서 정죄되고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쓴 소설도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대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물론 이 시기엔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배고픔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말에서 빵은 평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평등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외침이에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았지만 약 4년 뒤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국민의회는 빵의 평등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귀족과 일반 백성 모두 평등한 위치에서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 빵은 크기와 재료면에서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지도록 했습니다. 빵 길이는 80cm, 무게는 250g, 재료는 3대1로 섞은 밀과 호밀에 소금, 물, 이스트만 넣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 규칙에 어긋나게 만들면 바게트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게 했답니다. 양쌤, 내가 몇 년 전에 베트남에 가봤어. 아이고, 내가 머리털 나고 처음 외국에 가봤어. 하여튼 아니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이 바게트 빵을 사갖고 놀아다니더라고. 아니 이 베트남은 쌀 먹는 사람들 아니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시장에서 바게트 빵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요, 몇몇 동남아 국가가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양쌤, 아유 사람들 입맛이 다 다르지. 그러니까 바게트에다가 다른 거 좀 섞으면 그러면 뭐 안 되나? 정통 바게트는 식료품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재료를 정해진 비율로 넣을 때만 전통 바게트란 이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버터, 오일, 설탕 이런 거 넣으면 절대 이 이름을 못 쓴다고 하네요. 양쌤, 바게트에 버터, 설탕 그런 거 넣어서 만들었다고 감옥 간 사람도 있다며. 자, 2017년 겨우 3년 전 일이네요. 베네수엘라는 경제난이 심해지자 정부에서 적은 재료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제빵사들에게 바게트 빵만 만들도록 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주식으로 쓰는 식빵은 2,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포장 봉지도 한 50cm 정도 되니까 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식빵이어도 여기에 버터, 설탕, 과일 말린 것 등등을 좀 몸에 좋다는 거 들어가면 3분의 2로 크기가 작아지지만 가격은 한 3배로 비싸지. 또 게다가 크루아상 같은 빵은 훨씬 비쌉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다른 재료를 섞어 넣으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생각으로 제빵사들이 바게트 대신에 크루아상을 만들었대요. 그 결과 4만 명의 제빵사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파리, Paris, 바게트, baguette, cheese. 여러분, 치즈하면 한 장 한 장 쌓여진 슬라이스 치즈, 또 찍찍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 피자 치즈 생각하시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김치 종류가 한 100가지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치즈도 그렇게 많을걸요? bun. 작고 두릉구스름한 빵이에요. cream. 우리가 앙금, 소라는 뜻으로 흔히 앙꼬라는 일본에서 들어온 외래어를 말합니다. 뭐 그냥 코팡이라고 편안하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초반에서 배웠듯이 파는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코리안 팡으로 한국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파리 현지 매장에서 먼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빵은 한국적인 재료를 써서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자, 뭐냐고요? 바로 팥과 밤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밤 앙꼬, 팥 앙꼬가 서구인들에게는 사실 매우 낯선 재료예요. 자, 제가 이해를 도와드린다면요. 우리 비빔밥은 고추장이나 뭐 어떤 분들은 된장으로도 비비실 수 있겠죠. 너무 당연해요. 고추장이 없으면 비빔밥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비빔밥에다가 마요네즈를 넣거나 회덮밥에 색깔이 같다고 케첩으로 비빈다면 여러분 한 입 드시고 싶은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유, 저는 절대 안 듭니다. 자, 서구인들에게 밤 앙꼬와 팥 앙꼬는 이 정도로 충격적인 조합입니다. 파리 사람들이 먹는 빵에 이걸 넣어서 코팡이라는 이름을 더했다고 합니다. 또 빵을 나누는 가족 같은 친구라는 뜻의 코팡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갑자기 비슷한 발음의 쿠팡의 뜻이 궁금해지지 않나요? 뭐 이런 비슷한 뜻이 숨어 있을까요? 자, 양쌤의 호기심이 여러분을 대신해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전혀 관계가 없네요. 네, 쿠팡은 쿠폰이 팡팡 터진다 이런 뜻이래요. 후레쉬, fresh.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자, 매일매일 빵을 구우니까 당연히 다 신선할 텐데 굳이 이 글자를 넣은 걸 보면 뭔가 차별화를 두고 이름 붙여야 되겠는데 별 특징이 없어서 이거라도 썼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ch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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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ap.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지요. 네, 영화에 나오는 노름판에 보면 작고 납작한 동전 같은 거 이거를 칩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 단어의 의미는 작은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초코칩 이러면 작은 초콜릿 조각이라는 거지요. 포켓, 포켓, 버켓, 버켓. 작은 주머니란 뜻입니다. 빵이 작은 주머니 같이 생겼겠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잼도 넣고 맛있겠네요. 롤, 롤. roll, roll, 말았다는 뜻이에요. 할머니들 예전에 미상원에 가셨다가 장 보려면 파마 그루프 말아서 수건 쓰고 장을 보셨죠? 파마 그루프를 보면 동그랗게 생겼고 머리카락을 동그랗게 말지요. 자, 그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거 요거를 롤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케이크는 케이크인데 롤 케이크 하면 돌돌 말려 있는 케이크예요. 자, 느끼한 케이크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롤 케이크는 한두 입 정도 드시지요. 브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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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라는 뜻이에요. 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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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달다는 뜻이에요. 제가 전 빵은 안 그래도 단데 이런 이름까지 붙였으면 얼마나 단 거예요. 근데 설탕처럼 달아도 이런 이름을 붙이겠지만 맛있다는 뜻으로도 쓰여요. 행복하다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sweet home, my sweet home 하면 달달한 가정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라는 뜻이 돼요. My sweet honey 라고 말하면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나의 단꿀, my sweet honey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사람, 나의 사랑스러운 남편,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란 뜻이에요. 밀크, 밀크, milk, milk. 우유를 아주 신경 써서 넣었나 봐요. 우유라는 뜻이에요. cinna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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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nnamon. 카페에 가서 카푸치노 시키시면 시나몬 가루 뿌려드릴까요? 하고 매장 직원이 묻습니다. 제가 너무 느끼하게 말했나요? 자,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피가루가 물론 저의 경우에 커피와 섞이는 건 안 돼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두 향이 섞이면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게 되더라고요. 쉬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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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폰. 버터 대신 식물성 기름과 달걀 흰자를 넣어 만든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잘 마르지 않아서 냉동 가능한 케이크라네요. 그러나 버터의 풍미가 없어서 과일이나 초코를 장식해서 같이 먹으면 좋대요.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요 1927년 어느 보험 판매원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크라상, 크라상 혹은 크로와상, 크로와상, 크레상, 크레상. 이 빵에 대해서 커피팬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소개되었었죠. 뜻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초승달이라는 뜻입니다. 터키 종교의 상징인 초승달을 먹으며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죠. 이스트가 발견되기 전에는 빵 굽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런했어야 했대요. 물론 지금도 부지런하지만 아주 일찍 새벽부터 움직여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적의 침공 소식을 듣게 되었다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식을 전한 사람만 이 빵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주었었대요. 그런데 요즘은 빵의 모양이 초승달 같지는 않아서 정확한 빵의 의미를 찾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슬람에서는 이 빵을 안 먹는지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또 조사를 했겠지요. 2013년 newsis.com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이슬람 율법위원회인 샤리아에서는 전통 프랑스 빵인 크로아상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만든 빵이 어떻게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의 대표적 빵이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강대국이 가지는 브랜드 파워겠죠. 자, 우리가 살펴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당시의 왕비는 바로 그 유명한 오스트리아에서 시집온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가 고국에서 먹던 음식이니까 자연스럽게 프랑스로 전해졌겠네요. 갈릭, 갈릭,
garlic. 한국 빵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거 들어간 빵의 인기가 아주 좋아요. 바게트에다가 버터와 이것을 발라서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바로 마늘이라는 뜻입니다. 아우,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는요, 한국의 빵인 떡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스토리를 모아봤어요.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바이바이.